유적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맞춰보면 결국은 이거는 단군 시대와 그 다음 배달국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천원지방을 말씀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많죠?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 하늘의 제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천재단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체전할 때 여기서 불 붙여요. 올림픽 할 때는 저 그리스 로마에 가서 불 붙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천재 문화에 따라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올림픽 축제는 바로 하늘이 재지내고 난 다음에 하는 2차적인 행사입니다. 요거와 또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지금 아까 전에 저 서울시청 옆에 있던 황구단이라는 데거든요. 만든 게 사각 안에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항공우는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 팔각정 그거만 있습니다. 일본 이게 지웠는데 아직 남아있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영원히 앞으로 100년 동안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을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뿌리. 그래서 우리 글 못 쓰게 했던 거예요. 우리 종교 신앙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가?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도조선의 건국 시로 안되네. 사진은 아닌데 영상을 제가 돌려보긴 확인했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미스터 선사님 재밌게 많이 봤던 분들 여기 나와요. 결국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억압,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밟으면 밟고 우리 보리밟기 예전에 어릴 때 해보신 분들 계시죠? 밟으면 밟으면 더 생존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극기 흔들 때 자꾸 무력으로 압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정책을 바꿔서 문화정책으로. 그래서 한 게 바로 언론을 장악하고 문인들을 장악하고 그다음 미술인 예술가들 장악해가지고 친일 글을 쓰게 하고 친일 노래를 만들게 하고 친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인들도 개종하게 만들고. 자, 다시 한번 이 글을 보세요. 자,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 20만 권 불태우고 일본이 우리 역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보면 여기에요. 여기 그런 내용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서 통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은 맨날 당파 싸움하고 맨날 힘없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조선 붉은 글씨 보면은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이 조선의 조상과 선인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조선 놈들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막 이런 말 만들어내가지고 멍청하다고 빠가야로 세뇌했어요. 예전 우리 텔레비 잘 안 나오면 발로 차시고 하셨죠? 진짜 발로 차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전자제품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게 88 올림픽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일본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그 자부심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한테 오염시켜줘야 돼요. 자부심을 오염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밑에 노란 글씨처럼 한국의 청년들이 구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조상을 멸시하게 만들었다니, 각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끼로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빨간 잉크로 X 했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무슨 자기의 신념으로 했던 어쨌든 미신이라고 그 짓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그 결과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일본이 역사책을 우리의 역사를 못 읽게 하려고 이렇게 불태웠다는, 그것도 어디에? 단군 기록 중심으로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 놓고 지금 친일 사학자들은 뭐예요? 단군을 증명할 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태워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알고 다 있는데. 아까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또 이 대마도도 저 대마도도 다녀왔는데 이 대마도는요 지리적으로도 한국이 가깝고요 문화도 보면 한국 문화예요. 그리고 이런 유적 같은 것들도 우리 이 당군 조선에 있었던 그 유물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기회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증언이 나옵니다. 5만 권 정도. 지금 일본은 뭐 황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왕실이라고 해야지. 왕실 도서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모를 거다. 약탈을 엄청나게 해갔거든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증언해주면 실제 그 당시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최태영 박사님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요 위에 연세 드신 분이 바로 이병도 씨와 역사 왜곡의 주범 역할을 한 이병도의 친구지간인데 이분이 직접 그런 책들을 또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이 제자한테 또 설명을 해줘가지고 나와서 이 노란 글씨를 보면요 아래쪽에 1200년 전 단군의 후손인 백제인이 일본에 와서 일본 천황이 되었다. 이거 일본 사람들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 뿌리가 누군지. 사실 일본 그 왕이 그 십몇 년 전에 그 했잖아요. 우리는 백제 왕실의 자손이라고. 뭐 이런 특명이 있었던 거죠. 이 주범 중에 이마니시류라는 사람이 바로 이병도와 더불어 가장 많은 이 국사 왜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에게 배웠던 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육시키면서 어디에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었다. 그 다음에 60년대 문교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왜곡은 일제시대에 있던 조선사 편수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역사재단이 살아있고 국사편찬위회가 친일 식민사관 의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라이트라고 또 역사 왜곡의 주범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전략은 100% 성공해가 지금 100년 동안 못 헤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 씨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1986년도에 당군은 진짜 역사다라고 기고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신문 기사에 썼습니다. 이것과 안 되기 때문에 최태영 박사가 내하고 같이 진짜 책을 한 권 내자 해서 책을 냈어요. 한국 삼국사 입문이라는 책에 단군은 신화가 아닌 실존 인물이라는 책을 써냈단 말입니다. 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책이라고 읽히지도 않고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 알지도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 최태웅 박사의 증언 이게 텔레비에 KBS인가 나왔던 건데요. 여기 보면 1960년대가 되면 단군을 신화로 보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믿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같은 한국 사람이 식민사관을 가르치니 먹히기 시작했다. 일본 사람이 가르칠 때는 안 믿었는데 한국 사람이 가르치니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앞제비들을 내세워가지고 많이 친일 경찰이든지 친일 이런 사학자들, 친일 언론, 그거는 옛날이니까 이해한다지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역사적 나가잖아요. 당군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러시아 역사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분은 고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와서 역사 연구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역사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가 잘못 지워졌냐? 하나가 더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 사람은 있는 역사도 왜 찾지 않은지 도대체 모를 나라다. 근데 한국 놈들하고 난 도대체 내 연구 못하게 됐어. 러시아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료만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또 그 문화는 우리 문화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옥문화거든요. 옥을 보십시오. 지금 봐도 보석처럼 정확한 원입니다. 그 청동기 당군 문화에 나왔던 청동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면 놀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0.3mm 간격으로 1만 개의 동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삼각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방각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기계가 좀 없을 뿐이지 이분들의 문명은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막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한 개, 두 개도 아니에요. 일본에는 그 한 개 나오는 그걸 보물로 막 하고 있는데. 그러고 홍산에 나왔던 거와 우리 고성 문암리에 나왔던 것도 보면 모양 비슷하죠. 또 그 형태를 같이 띄고 있어요. 옥도 그 원석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거주지 터에 나온 집터인데 이걸 잘 보시면 요즘 그 논밭 기획 정리해 놓은 것처럼 반듯하게 딱딱딱딱 바둑판처럼 놓여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막 흩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 집터 건설할 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비살무늬 토기도 이쪽 만두불탄 쪽 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치라는 건데 우리나라 성 지금 여기에 여기 성 요 가봐도 그 있잖아요. 앞으로 성벽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치라고 하는데 이 지금 중국 땅에서 발견되는 이 유적은 석으로 만든 성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 이건 고구려성이나 우리 그 이전 역사의 성이지 절대 중국성이 아닙니다. 또 국내성 위치에도 보면 여기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은 어디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분은 서울대 이 사학 교수로 계시던 한영욱 교수님이 이분도 처음에는 식민사학을 추정했던 분인데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 양심선언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책을 내가지고 이런 걸 뚝 보니까 뭐라지 중국이 동이족이라 부른 아사달족은 중국과 달리 알타이를 썼다.
아사다는 천지인 상징하는 원방각 도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도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올란 건 뭐예요? 이게 뉴스인데요. 한국 벽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계량종입니다. 얼마나, 여기서는 이 뉴스에서 13,000년 전이에요. 그럼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미개인이 아니고 농사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 벽시가 발견되기 전에 중국에서 발견된 벽시가 한 6,000년 전에 된 벽시가 나오고, 그래서 인류의 뿌리같이 그 황하 문명에다가 엄청나게 자랑했거든요. 우리 그 2배 되는 역사의 벽시가 발견됐습니다. 저 방구대 안각과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십시오. 우리 해양 기술도 얼마나 뛰어난지. 고래 사냥하잖아요. 정확하게 고래 종류를 정확하게 그려내요. 이 홍산문화주의는 중국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문화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역사를 아시는 분이죠. 이분 뇌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보택통이가 정권을 잡고 역사를 정리하려고 모든 역사책을 다 모아고 정리해보니까 중국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동이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화부장이 이렇게 공식석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 시진핑 체제에서 이들은 바로 어디 갑니까? 실종. 그래서 중국의 황한 문명 또 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노란 글씨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년 전에 이 홍산 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 유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화다라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삼중일, 한중일, 삼국에서 9,000년 역사를 기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단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역사든 진짜든 그 9,000년 역사를 기록한 자체가 없어요. 중국에, 일본에. 그래서 홍산 문화가 발견됐을 때 그 기사가 이렇게 신비의 나라라고. 책에 없는 나라가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황국의 9,000년 맥이 이런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황국이 3,301년, 배달국이 18분의 환웅이 계셨고 1565년, 그리고 당군께서 47분, 2096년을 통치하셨습니다. 뭐 요런 것도 맞는 건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분들은 알아쳤고요. 그런 교육을 늘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신, 바로 이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홍익인간 사상이 뭐냐? 한 마음을, 무슨 한 마음, 이 천지와 하나 된 마음. 그게 뭐예요? 천지, 하늘, 광명, 환, 땅, 광명, 단. 이 광명과 하나 된 마음, 그걸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깊은 어둠에서 깨어나고 대우주 광명과 하나 되는 사람. 이걸 이제 도통. 그래서 저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보면 이렇게 후광 있잖아요. 둥그런 거. 그죠? 예수님 뒤에도 막 그런 거 그려놨대요. 그죠? 그거 뭐 도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체 발광이 있잖아요. 수행을 하시면 자기 오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오라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남의 오라가 자기 오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찍는 기계가 키를리언 사진기라는 게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찍어보시면 내 오라는 어떤 색깔일까, 건강 상태도 나오고 내 정신 세계를 다루게 합니다. 또 기회 되면 저희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유적, 이곳이 이제 강화도 마리산 참선산입니다. 여기는 국보 1호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남대문이 아니라. 남대문은 일본이 전승기념 문인데 그거를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국보 1호를 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성지니까 여기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시간 되시면 우리가 별로 안 멀잖아요. 그죠? 가보십시오. 자기 시종 묘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되잖아요. 제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을 알아요. 장군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려야 돼요. 자, 이분 한번 볼까요? 한국은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사상이다. 아니, 외국의 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홍익인간을 주목하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우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자, 하이데커, 서양 철학의 내부죠. 이분도 뭐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서울대 철학 교수한테 천부경에 대해서 물었더니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당신 또라이 아니냐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의 경전도 모르냐고. 21세기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아, 이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옛날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지금 다 썩어버렸잖아요.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지구촌을 이끌어낼 정신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요?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only Korea. 오직 한국만이 세계의 정신적인 스승이 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를 공부해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분도 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 책 한번 보세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제 책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가서 한국을 배워보니까 한국 너무너무 멋진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모른대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죠.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지 않느냐. 한국인이 세계에서 내놓은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요. 박수 쳐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한류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오고 사람이 좋아서 오는데요. 진짜 오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